안녕하세요. 서울 예일치과 원장 김기덕입니다. 오늘은 틀니 리마운팅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 영상을 이제 뭐 기공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좀 기공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간혹 뭐 이제 치과 원장님들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인 분들도 이제 환자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틀니를 제작할 때 이제 리마운팅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틀니가 완성되면은, 이제 저희 병원에 틀니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틀니가 완성되면 이제 그 틀니를 한번 환자한테 끼워보고, 거기서 이제 무슨 왁스 같은 걸 한번 물리죠. 그리고 나서 한 3, 4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어, 며칠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리마운팅이라는 과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많은 치과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가, 이제 좀 번거롭다, 좀 많이 수고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이 안 하시게 되고 많이 피하시게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마운팅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틀니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거 없이는 좋은 틀니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우선 틀니가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오시잖아요. 틀니를 끼면 아프다고 오시는데, 틀니가 이제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를 갈아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갈아내는데, 이제 그게 맞는 것인가?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갈아드립니다. 예, 그 틀니를 보면은 이제 그게 갈아도 되는 수 있고 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다 갈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 내면을 갈아내서 조정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틀니가 아픈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눌려서 아픈 것보다는 그 부위가 쓸려서 아픈 겁니다. 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쓸려서 아픈 거예요. 즉, 틀니가 이제 헐렁해서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 조금씩 몇 미리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부분의 잇몸을 이게 쓸려서 아픈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옷 같은 걸 사더라도, 운동할 때 옷을 살 때 좀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 그런 허벅지 같은 데를 이제 쓸리면 아프니까 타이트한 옷을 입는 거잖아요. 뭐 천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그런 천도 쓸면은 아프죠. 근데 틀니는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이 쓸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입안이.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쓸리지 않기 위해서 좀 타이트한 옷을 입는 것처럼, 틀니가 헐렁거리면 그 잇몸을 그 부분을 쓸려서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 눌리거나 뭐 그래서 아픈 것보다는 대부분은 쓸려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그 해당 부위를 더 깎게 되면요, 더 적합이 떨어져요. 그래서 틀니는 더 헐렁거리고 결국 더 쓸려서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환자는 아프다고 오고 깎으면 더 헐렁거리고, 그러니까 더 쓸려서 오고, 그리고 환자는 또 더 아파서 오고.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올 때 아프더라도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조심해서 깎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이해도 못 해주시지만, 또 굉장히 이해 못 해주시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시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많이 하시죠. 참 안타까운데, 그럼 뭐 저도 그냥 깎아드립니다. 깎아드리고 뭐 그러면 저도 속 편해요. 근데 뭐 더 계속 틀리는 점점 더 헐거워지고 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짱짱하고 조금 더 잘 맞는 틀니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안 아픈 틀니의 첫 번째 조건은, 우선 첫 번째가 안 헐떡거리는 틀니입니다. 내면을 꽉 잡아주는 틀니로서 꽉 맞는 틀니를 만들면
그게 안 아픈 틀리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교합이에요. 예, 교합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이유예요. 교합이 안 맞으면 어느 한 곳이 틀니가 높고요. 그러면 시소 그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다른 곳이 덜그덕거리면서 쓸리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교합이 높은 곳이 높아서 아픈 게 아니고 교합이 높으면 다른 곳이 틀니는 덜그덕덜그덕 되니까 지렛대처럼 다른 곳이 덜그덕대면서 쓸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는 틀니가 안 헐떡거리게 꽉 잡아주는 틀니. 두 번째는 교합. 교합은 높아서 해당 부위가 눌려서 아픈 게 아니고 교합이 적절해야지 틀니가 덜그덕거리지 않고 짱짱하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안 아픈 거죠. 그럼 첫 번째, 꽉 잡아주는 틀니. 꽉 잡아주는 틀니를 위해서는 뭐 우선 치과 의사는 그 정확한 보더 형성 및 인상을 하셔야죠. 그리고 기공사분은 정확한 모델 제작, 박싱. 이제 박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박싱이라고 하는 건 치과 의사가 본을 뜨면은 그 본이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본 주변을 이렇게 왁스, 그 평면 왁스로 이렇게 감싸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뭐 많은 기공사분들을 예전에 거래하면서 느꼈는데, 전 진짜 기공사분들이 좀 많이 너무하신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박싱을 우선은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덴처를 하시는 기공소장님 분들이 박싱이 뭔지조차 모르시고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직업 윤리에 저는 참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덴처를 하지 마시든가. 저는 기공사분들이 박싱을 안 하실 거면은 이거는 덴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박싱을 해야지 치과 의사가 만들어낸 보더가 최종 틀니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싱을 안 하고 나서는 치과 의사가 보더의 길이와 두께를 형성을 했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최종 틀니에서 똑같게 나오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거는 뭐 그냥 대충 이미 선으로 그려서 거기서 뭐 2mm 정도 2mm로 깎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보더는 의사가 정말 힘들게 환자 구강 내에서 힘들게 체득해낸 구조물인데 그거를 2mm로 깎는다? 안 됩니다. 그것은 최종 틀니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기공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선 반드시 박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교합인데요. 교합을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치과 의사는 할 일은 이제 정확한 VD, CR을 체득해야죠. 그리고 뭐 기공사분들이 이제 정확한 치아 배열, 뭐 치과 의사가 할 수도 있고, 뭐 기공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치아 배열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치과 의사가 다시 한번 리마운팅, 최종 틀니를 리마운팅 하셔야 돼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리마운팅이라는 게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틀니를 만들 때는 이제 교합기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교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강 내 운동을 뭐 환자 입에다 넣고 막 우리가 거기다 막 석고를 붓는다든가 뭐 왁스를 막 부어서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운동 같은 거를 재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장치에다가 틀니를 옮겨서 거기서 교합 조정을 하는 걸 리마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번거롭죠. 환자 입안에서 그냥 끼워서 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체득해서 다시 교합기라는 장치에다가 다시 옮긴다는 게, 그래서 많이 안 하시는데, 이 리마운팅이라는 작업은요 위에 말한 교합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VD, CR 뭐 조금 틀릴 수 있죠. 특히 CR 같은 경우는요, 무치약 상태가 오래되신 분들한테 CR을 한 번에 완벽하게 잡는 거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도 틀니를 하면서 교합이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한 번에 CR을 한 번에 체득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뭐 치아 배열도 뭐 정말 뭐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 리마운팅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 우선은 구강 내에서 완전 틀니를 교합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구강 내에서는요, 완전 틀니를 교합 조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치아에 이제 금리나 도자기 이빨,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죠. 교합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치아가 특별히 건강하다면 보통 이동이 보통 뭐 기껏해야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틀니는 그렇지 않죠. 틀니는 아무리 짱짱해도 기본적으로 2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위아래로 있으니까 뭐 거의 한 80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그거는 그냥 붙어 있을 때 얘기죠. 잇몸 살의 동요도니까. 실제로 틀니는 씹을 때 조금씩 움직이죠. 찌깍찌깍 움직입니다. 그게 거의 수 밀리미터 정도의 차이예요. 즉 치아는 뭐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입안에서 충분히 교합 조정이 가능하지만, 틀니는 입안에서 거의 2에서 3mm 수준으로 움직여요. 이거는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니에서 이 딱 두 가지, 보더 몰딩과 리마운팅 두 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틀니는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마운팅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한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80대 남자 환자고요. 이제 다른 치과에서 하신 틀니가 씹을 때마다 헐떡거리고 이제 좀 덜 씹힌다고 오셨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 틀니를 쓰시고, 밑에는 뭐 자연 치아가 뭐 아주 안 좋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틀니를 다른 데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뭐 헐떡거리다고 하니까 뭐 딱 잡아서 흔들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푹푹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마운팅을 해봤죠. 리마운팅이란 것은 이제 보면은 밑에는 뭐 자연치니까 그냥 섰고,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떴고, 위에 같은 경우 틀니 바이트 체득에서 이렇게 마운팅을 했죠. 교합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면 구치가 다 떠요. 우측, 좌측 구치가 다 뜨죠. 환자 말이 맞는 거예요. 헐렁거리고 잘 안 씹힌다.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금니가 다 떠요. 이거 밑에서 조금 더 밑에서 보니까 확실히 티나죠. 어금니가 다 떠요. 안쪽에서 보면은 뭐 다 뜹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앞니는 또 심하게 물려요. 이게 이미 제가 교합 조정을 한번 한 거예요. 교합 조정을 한번 한 건데, 교합 조정을 했는데 이게 앞니가 너무 세게 물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드린 거죠. 하다가 이제 어금니는 도저히 안 닿고, 그러니까 전에는 더 심했겠죠. 어금니끼리 진짜 안 닿습니다. 거의 몇 미리 수준으로 안 닿죠. 그리고 앞니만 닿는 거죠. 앞니만. 근데 여기서 제가 교합 조정을 하면 앞니를 깎을 수는 없으니까, 더 이상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이렇게 드린 거예요. 뭐 물론 환자는 끼고 나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씹힌다고 하시는데, 뭐 그래도 뭐 안 좋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새로 제작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뭐 제작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교합 조정 한번 하시고서는 전에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그냥 계속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거는 환자 입안에서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앞니가 먼저 씹히잖아요. 앞니가 딱 씹히는 순간 뒤가 살짝 들리면서 뒤에가 씹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입안에서는 전체 다 교합이 잘 맞는 거죠. 앞니가 딱 씹히면 뒤가 싹 들리면서 뒤가 씹히거든요. 이거는 군에서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바이트를 떠가지고 이렇게 교합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보이죠. 이게 항상 어금니는 덜 닿고 앞니는 심하게 물리고 있구나 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사실 틀니는
틀니를 잘 못하시는 소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절대 앞니가 오버젯을 좀 과도하게 형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면에서 보시면 이 오버젯이 좀 과도하게 형성됐으면 이걸 좀 더 제가 교합 조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앞니가 이렇게 물려버리니까 뭐 앞니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합 조정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틀니는, 그리고 앞니가 무조건 닿으면은, 앞니끼리 씹기 시작하면 무조건 틀니는 탈락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버젯을 확실히 형성하셔서 앞니끼리 안 닿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제 틀니 교합 이론 중에 이제 양측성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하잖아요. 전방 이동할 때 앞니가 닿을 때 뒤 구치끼리 좀 잘 닿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니의 오버젯을 확실히 형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저는 왜 소장님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